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EV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전에 비해서 거래는 적지만 그래도 적은 거래는 아닙니다. 거래 대금으로는 한 2,800억 정도 나왔고요. 3천억 정도. 거래량으로는 3,400만 정도 나왔습니다. 장중에 변동은 좀 심했고요. 그리고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 형태의 캔들이 나온 거죠. 자, 일단 1분봉 차트로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 적은 거래가 적다는 거죠. 그냥 적은 거래로 주가를 이렇게 만약에 올려놓은 거면 이 의미는 물량 확보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를 동반했다. 동반해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도 주체가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개미를 꼬시는 거죠. 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6회차 전환사채 이 중요합니다. 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전환사채, 6회차 전환사채. 일단 6회차 전환사채는 169점, 169억에 팔았습니다. 169억에 팔았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6회차가 발행할 주식 수가 약 200만 주죠. 한기를 074, 6회차. 그리고 현 주가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8279. 자, 그럼 170억이 나옵니다. 약. 근데 아까 제가 메모하라고 한 거 뭐였죠?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 얘네가 얼마에 팔았는지. 169억. 차익이 2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 또 수익 보려고 2억 수익 보려고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 행사 했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가 2억이 아니라 좀 큰 마진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보다 그거가 올라가면 됩니다. 아까 2074 만약에 주가가 10,000원이 됐다.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2억이 되니까 차익이 훨씬 커지죠. 그럼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5월 초까지면 별로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5월 초까지 일단 물량을 확보하고 물량을 이미 확보했던지 물량을 확보할 것이던지 자전거래로 주가를 폭등시키겠죠. 자전거래라고 하는 것은 뭐 세력한테 높은 가격에 팔고 얘는 높은 가격에 사는 거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적은 거래로 주가는 계속 오르는 거죠. 여기에 개미들이 탑승하는 거고요. 개미들이 탑승하면 이 자전거래를 계속할 필요 없이 개인들의 수급으로 주가를 이어서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폭등시켜서 주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고점에 상장될 월 초에 서로 넘기겠죠. 자,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잠재적 매도 대기 물량 영향으로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높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전환 청구권 행사의 주체 얘네가 일단 수익을 먹고 나서의 이야기죠. 이거. 지금 2억 먹자고 아무런 대응 없이 이 주가를 유지한 채 팔아먹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조건적으로 주가의 급등은 나와준다. 하락은 어떻게든 막는다. 이제까지 올 초까지는.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아, 일단 적은 거래로 올린 거라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래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주도 주체가 주가를 올리려는 것이다. 재미를 꼬시는 것이다. 자, 한눈에 보더라도 이렇게 주가 여기서 많죠. 거래가 많죠. 일단 떨어지는 걸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동반된 상승이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미를 꼬시는 것. 그리고 이미 물량을 확보해뒀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5월 초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로 신주의 이익에 중심을 뒀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일단 세력이라는
버스를 탑승하되 먼저 내려야 되는 거죠. 세력의 이탈을 확인하기 직전 차트에서는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이 거래라는 것은 체결되는 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절대 속일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람의 형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머리 꼭대기 부분에서 팔려는 욕심은 어느 정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깨 부분 또는 허리춤 이런 자리에서 매도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욕심에 너무 꼭대기에서 매도하려고 하면 일단 거래 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체결이 안 되면 얘네가 차익 실현을 시작하면 쭉 미끄러지는 거죠.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764-3885로 V라고 문자 메시지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근거와 전조 현상이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 첫 번째 난관은 5월에 상장될 신주입니다. 이 5월 상장 신주는 지금 이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다른 내용은 이후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종목의 재료 이런 것 이런 재료 같은 것은 이후에 분석 이후에 다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1차적으로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측한다는 기사까지 나오는 마당입니다. 유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관계사 전체가 작전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연관이 있는 거죠. 이 전환사채는 사실상.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로 청산부터 하고 이후에 주가가 낮아지면 그때 다시 재진입을 고려하시든 아니면은 기회비용 살려서 다른 종목 매수하시든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나가는 비는 피하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아무튼 EV 첨단 소재에서 알아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 건데 이 6회차 전환사채 투자자가 당연히 알아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 건데 매도만 잘하면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을 지금 같은 기회의 장에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회비용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새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종목을 자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이 테마를 찾으려면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전 세계가 관심 있는 게 코로나였죠. 자, 이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수혜를 받을까요? 마스크나 진단키트, 치료제, 또 백신이죠. 당연히 이 네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강세였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뭐 다른 예시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시작됐을 때, 발발했을 때, 자, 이때 곡물 그리고 사료값이 올랐습니다. 자,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료값이 올랐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창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뭐 사료주가 오른 게 러시아가 뭐 곡물 수출 중단하겠다 이런 소리해서 그렇죠. 그만큼 곡물에 대한 비중이 큰 게 이 두 국가인데 전쟁을 하니까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곡물과 사료값이 오르면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근이라던가 양파라던가 뭐 라던가 고기라던가 닭고기라던가 싹 다 오르는 겁니다. 하루가 오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값이 오른다는 것은 관련 수혜주의 매출이 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곡물과 사료의 수급이 몰리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친환경이라는 테마가 있죠. 친환경은 지금도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지구 온난화로 인류는 종말한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늦출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해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늘 단골로 나오는 게 친환경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강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기존에는 이 중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광물을 받게 되면 너네 전기차 보조금 혜택 지원 못 해줘.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는데 이번에 세부 지침이 바뀌면서 이 FTA 체결국에서 그러면 가공을 한다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더라도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법안을 바꾸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2차 전지의 구성을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동박,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미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자, 처음에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변경되고 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양극재, 양극재가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양극재 그리고 핵심 광물인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이 양극재와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이들은 후발주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 동박, 분리막을 제외한 아니죠. 죄송합니다. 전해질, 양극재를 제외한 이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2차 전지는 양극재와 전해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 2차 전지가 잠깐 주춤했을 때 2차 전지는 이제 조정을 받는 것이다. 수급이 많이 몰렸던 수급이 뭐 로봇이라던가 AI라던가 제약바이오로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차 전지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봇이나 AI,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데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2차 전지로 수급이 몰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그냥 잠시 말 그대로 조정을 받을 뿐 다시 수급이 몰리고 살아난다 라는 거죠. 자, 그때도 양극재와 전해질만 관심을 받을까요? 이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그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가 중국의 KTL이라는 근데 얘나 나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차순위 2차 전지 점유율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받게 된다는 거죠. 국내 기업에겐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재들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들을 1차적으로 검열을 했습니다. 이게 대장주의 조건이고요. 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체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PA 체결국에서 가공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EV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EV 대응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은 종목이라고 문자를 구분해서 보내주셔야 2차 전지 인플레 감축법 핵심 수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둘 다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보내주셔서 성공적으로 매도 익절하고 여기서 그다음에 발생한 기회비용을 살려서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공유드리니까 시장 중심에 있는 테마에서 리스크가 적은 그런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수혜 종목을 공유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수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정말로 수혜를 받는지. 뭐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